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죠. 그래도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자, 오늘 시승할 차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신형 전기자동차입니다. EQE 500 포매틱 SUV 시승을 해볼 텐데요. EQ 라인이죠. EQ 라인의 어떤 그 디자인 DNA를, 패밀리 룩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벤츠의 별마크, 스타마크를 촘촘하게 새겨 넣어서 어떤 그 벤츠의 별부심, 자부심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니 끝에도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도 큼지막하게 삼각별 마크 또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램프는 130만 개 이상의 마이크로 미러를 적용하고 있어서 260만 픽셀 이상의 고위상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밝고 아주 높은 해상도로 운전자의 시야를 밝혀주게 되는데요. 야간 주행을 할 때 이 디지털 미러의 성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뒤로 165 401 21 시리즈 타이어 들어와 있죠. 휠 하부스를 꽉 채우고 있는데요. 차체 길이가 4.9m 정도 됩니다. 휠 베이스가 3030mm에 달하는데요. 옆에서 보시기만 해도 앞뒤 오버행이 짧죠. 그만큼 휠 베이스를 길게 가져간 결과인데요. 휠 베이스가 길다는 것, 그만큼 실내 공간을 넓게 가져갈 수가 있다.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실내를 확보했다라는 것에 더해서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에도 넓은 휠 베이스는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네 바퀴의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행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면서 최적화된 상태의 서스펜션 감시력 기대할 수가 있을 테고요. 오프로드 모드가 있는데 오프로드에서는 차체 높낮이도 또 주행 속도에 맞춰서 조절해 주게 됩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들어와 있는데요. 시속 60km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약 최대 10도까지, 그 이하의 속도에서는 2.5도까지 조향에 개입을 하는데, 빠른 속도에서는 앞뒤 같은 방향, 낮은 속도에서는 앞뒤 역방향으로 조향에 개입을 한다고 하죠. 차체 바닥에는 배터리, 전기자동차 전용 리튬이온 배터리 들어가 있습니다. 88.8kWh 용량을 가지고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401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뒤 차축에 각각 모터를 적용을 해서 사륜구동으로 적용을 하죠. 최고 출력 408마력, 300kW의 최고 출력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차에는 디스커넥트 유닛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앞바퀴는 구동에서 제외됩니다. 구동하지 않고 뒷바퀴만 구동을 해서 후륜 구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디스커넥트 유닛 기능이 들어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다양한 많은 최고 수준의 안전 및 편의 장비들 들어와 있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들 최고 수준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차선 변경 보조 기능까지 들어와 있어서 달리면서 차선 변경을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따 주행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 1억 2,850만원, 1억 3천만원 보시면 되겠죠.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돈내산, 내 돈 주고 사야 되는, 온전히 내 돈 주고 사야 되는 전기자동차인데요.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실내 잠깐 보고 가시죠. 계기판은 12.3인치 모니터, 센터페시아에는 12.8인치 OLED 모니터입니다. 아주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죠. 파노라믹 선루프 아주 시원하게 들어와 있고요. 정면을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넓은 화면에 시원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에어챔버와 마사지 기능을 갖고 있는 멀티 컨투어 시트, 아주 편안하게 몸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실까요? 3스포크로 되어 있고요. 하나, 둘, 딱 유회전합니다. 차체 길이가 거의 4.9m에 달합니다. 이런 큰 덩치를 달랑 두 바퀴 도는 스티어링 휠로 조절을 한다라는 것, 대단한 일이다 싶은데요. 비결은 아마 리어 엑셀 스티어링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0km 이상에서는 최대 2.5도, 그 이하의 낮은 속도에서는 최대 10도까지 조향에 개입을 합니다. 덕분에 이 큰 덩치를 락투락 두 바퀴로 조향을 마무리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어링 아래 패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변속용 패들이 아니라
회생제동 조작용 패들입니다.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아주 강력한 회생제동을 걸게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풀게 되는데 일반 회생제동, 회생제동 없음, 그리고 어느 쪽 패들이든 길게 누르게 되면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을 구현하게 됩니다.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서 배터리에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다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거죠. 휘발유 엔진 차는 연료통이 한번 비면 다시 채워지는 일이 없지만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비워진 배터리를 다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덕길을 내려갈 때라든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이 회생제동 기능을 좀 더 현명하게 잘 쓸 필요가 있겠죠. 스티어링 왼편에는 주행보조 시스템들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오디오, 음성명령, 전화기 버튼들, 여러가지 센터페시아에 있는 기능들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기판 먼저 보실까요? 디센트, 스포츠, 클래식, 내비게이션, 보조장치, 오프로드, 서비스, 이렇게 계기판 화면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를 연결하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게 되는 거고요.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차체 높이가 25mm 높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시속 70km를 넘어서게 되면 그 높이가 다시 낮아지고요. 원래 상태를 회복하게 되고 시속 50km 미만으로 속도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25mm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프로드에서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차체 높이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래식 모드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올라오는 정보들을 이런 것들로 바꿔서 원하는 정보를 띄워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세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기판 왼편에 보면 주행 가는 거리 나오죠. 399km 갈 수가 있고 최대 426km까지 갈 수가 있다. 배터리 잔량 72%다 라는 얘기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프로드로 할지 에코 표시창을 할지. 오른쪽 OLED 12.8인치 OLED 모니터인데요.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햅틱 반응도 살짝 있네요. EQ, 배터리 잔량, 기본 충전 프로그램, 에코 충전을 하게 되면 최대 80%까지만 충전을 하는 겁니다. 에코 충전을 해제하면 최대 100%까지 충전을 하는 거고요. 주행 가는 거리 현재 399km를 갈 수가 있는데 최대로 가게 되면 21km를 더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주행, 액티브, 차간거리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차간거리 조절하는 거고요. 컴포트로 할지 다이내믹으로 할지,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 차선 변경 시 조향에 개입하는 거죠. 다운힐 속도 조정, 오프로드에서 필요한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이트, 다이내믹 하향 등 주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하향들을 조절해 주는 거죠. 기능이 아주 많습니다.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차선 이탈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있고요. 지원 기능, 교통 표지판 읽고 신호등 표시하고요. 주의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있습니다. 모두 64개 컬러가 준비되어 있죠. 오프로드에서 구동장치,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온도, 조향각, 앞뒤 좌우의 기울기, 방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체 높이를 높이고 지금 차량 상승 중이죠. 차량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보면 가속 페달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 제동력도 보여주죠.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37도가 도는데 뒷바퀴 10도까지 조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는 당연히 이제 무선 연결이 되죠. 무선으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이제 공조 기능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파 필터 적용되어 있어서 꽃가루,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을 잘 걸러주고 있고요. 제로 레이어 기능 들어와 있죠. 운전을 하게 되면 평소에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은 이 아랫부분에 활성화돼서 일일이 그 기능을 찾아 들어가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띄워줍니다. 바로 제로 레이어 기능이고요. 이 부분은 지문 인식 부분인데 지분 등록하면 마치 컴퓨터에 로그온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보면 이 밑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있고요.
C타입 USB 포트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C타입 USB 포트는 다시 이 밑에도 두 개가 더 있죠. 이 부분 센터 콘솔인데 상당히 넓고 깊은 센터 콘솔 준비되어 있고, 여기 안에도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네요. USB 포트가 앞에서만 모두 6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상당히 넓은 공간, 또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자, 실내 오디오, 부메스터 오디오 들어와 있는데요. 모두 15개의 스피커가 실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출력 710W의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이 드럼 비트가 아주 강한데요. 빵빵 때리는 이 드럼 소리가 아주 입체감 있게 들립니다. 네, 운전석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앞좌석 두고 뒤로 왔는데요. 아주 넓죠.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드나들죠. 휠베이스가 3030mm죠. 전기차 전용 EVA2 플랫폼을 사용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창 완전히 수납이 되네요. 당연히 원버튼으로 열고 닫고 가능하고요.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네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보면 뒷좌석을 위한 공조 스위치 들어와 있죠.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좌우 시트를 구분해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열면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 준비되어 있고요. 차체 바닥은 완전히 평평합니다. 뒷좌석 가운데 공간이 상당히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 앉아보면은요, 머리 위로도 충분한 공간이 있고요. 약간 시트가 좁고 솟은 느낌은 있지만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편하고 여유 있는 그런 뒷좌석 가운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2단계로 열면 컵홀더 이렇게 꺼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2번 이렇게 나눠서 열리게 되네요. 이제 뒷좌석 접을 수가 있죠. 뒷좌석 시트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가운데 시트만 따로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대 2대 4로 뒷좌석을 접을 수가 있고, 뒷좌석을 접게 되면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기본 520리터인데요. 뒷좌석을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확장하면 최대 1675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뒷좌석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자, 자유로 본선에 쭉 가속을 해서 가볍게 본선에 올라섰고요. 가속을 하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엔진 소리는 분명히 아니겠죠. 전기자동차지만 내연기관의 감성을 이 소리를 통해서 살리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인데 그냥 조용히 갑시다 할 경우에 이 부분을 끄면 되죠. 끄면 가속을 해도 이런 그 가상의 사운드 들리지 않습니다. 가상 사운드는 모두 3가지고요. 실버웨이브, 비비드 플럭스, 로어링 펄스. 이 소리 실버웨이브 소리고요. 비비드 플럭스는 이렇습니다. 로어링 펄스 좀 더 강력하죠. 하지만 어색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만들어진 소리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소리 들을 필요 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운드 익스피리언스 끄고 달립니다. 2가지 면이 서로 부딪히면서 존재합니다. SUV에 이어서 무게중심이 높은 세단보다는 높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시트 포지션도 좀 높은 그런 느낌이 나죠. 하지만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인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좀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죠. 흔들림에 강한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심리적으로는 무게중심이 높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무게중심을 확보해서 좋은 승차감을 확보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용하죠.
또한 안정적입니다. 지금 시속 90km 전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흔들림, 소리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쾌적한 승차감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5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인디비듀얼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오프로드입니다. 오프로드 모드까지 모두 5개의 주행 모드 준비하고 있고요. 전기 배터리는 88.8kWh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401km로 국내 인증을 받았고요. 주행 보조 기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장치에 더해서 차선 변경 보조 장치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제한 속도인 90km에 맞춰서 달려봅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보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차로의 중앙 잘 유지하면서 가고 있죠. 함께 달리는 차들 잘 인식하고 있고요. 네 차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모두 3개 차로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고요. 이제 점선 구간에 들어서서 왼쪽으로 잠깐 신호를 보내봅니다. 차선 변경 중인데 제가 스티어링 휠을 쥐고는 있지만 그냥 가볍게 얹어 있는 상태고요. 손을 띄면 중간에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이런 거죠.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인데 스티어링 휠에 손을 떼면 가다가 차선 변경이 취소됩니다. 상당히 세련된 차선 변경 기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이게 원할 때마다 이게 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조건에 충족할 때, 또한 공간이 충분할 때 차선 변경을 지원한다라는 얘기고요. 초보 운전자도 충분히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선 변경 보조 기능이 작동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그 완성도가 그렇게 아주 높다라고 하기는 힘든 수준입니다. 최고 출력 300kW 408마력의 최고 출력을 냅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고요. 잠깐 달려보죠. 오우, 툭툭 가속 페달을 밟아보는데 시트가 그때마다 시트가 몸을 밀고 가는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고요. 킥다운 버튼 있고요. 아주 빠른 속도인데도 바람 소리만 들리는데 그 바람 소리조차도 거칠지 않습니다. 상당히 속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바람 소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비결 바로 공기저항 계수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의 공기저항 계수 0.25인데요. 상당히 에어로다이나믹에 신경을 많이 쓴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체 바닥을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프론트 엑셀의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부분을 둬서 앞바퀴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공기저항 계수 0.25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SUV에서 특히나 이런 그 면적이 큰, 덩치가 큰 SUV의 공기저항 계수가 0.25라는 건 대단한 수준이죠. 얼마 전에 출시한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0.29를 달성했다고 자랑을 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우수한 수준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 수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차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댑티브 댐핑 시스템이 있죠. 주행 상황에 따라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감쇄력, 댐핑 능력을 조절해 주는 거고요. 동력의 흐름 보면서 갈 수가 있고요. 구동 상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가속을 하게 되면 지금 뒷바퀴가 구동이 됩니다. 포매틱 사륜 구동이지만 뒷바퀴만 구동이 되는 거죠. 가속을 하게 되면 사륜 구동 상태가 되죠. 사륜 구동 상태로 가다가 디스커넥트 유닛, 전륜 모터를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륜 모터만 구동을 하면서 후륜 구동 상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잠깐 급제동을 해보겠는데요. 하나, 둘, 셋.
차체가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급제동을 했을 때 앞이 그렇게 많이 숙여지지는 않는다. 앞이 완강하게 버티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좀 깊이 밟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안전띠가 몸을 또 잡아주고요. 그래서 프리세이프티 기능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체가 거동이 불안해지면서 충돌이 예견될 때 충돌에 대비한 사전 동작들을 해주는 거죠. 안전띠가 몸을 잡아주고 브레이크 반응을 좀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반응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충돌에 대비한 기능도 있는데요.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차의 안전도를, 차의 안전성을 상당히 높였다. 많이 신경 쓴 기능들을, 안전장치들을 잘 배치하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265-401-21 사이즈의 타이어 신고 있죠. 에어 서스펜션, 여기 포매틱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강한 코너링 성능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SUV여서 높죠. 반면에 배터리를 밑으로 깔아놓고 있어서 무게중심 SUV 치고는 상당히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너링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좀 빠른 속도로 코너 들어가 봅니다. 속도 쭉 끌어올리고요. 시원하게 올라가네요. 속도 제동 턴 좀 빠른 속도로 들어왔습니다. 차가 높아서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부분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은 게 무게중심을 딱 잡고 내 바퀴가 구동력을 확보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좀 공격적인 코너링에도 충분히 잘 대응해주고 있다. 그만큼 안정감 있는 주행 자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화살표가 실제 화면에 올라오죠. 증강현실이 적용된 내비게이션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럭셔리한 전기자동차입니다. 아쉬운 게 없네요. 디자인, 성능, 편의장비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1억 2,850만원, 1억 3천만원 보시면 될 텐데요. 정부 보조금 없습니다. 보조금이 시장을 좀 왜곡시키는 면이 있죠. 보조금이 다 소진되면 전기차 수요도 딱 끊겨서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보조금 기대하지 않고 상관없이 내 돈 내고 내가 산다 라는 면에서 어떤 면에서 좀 바람직한 면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GPS 계측기 물렸고요. 자,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4.9초입니다. 이 차 408마력에 공차 중량 2510km, 마력당 무게비 약 6kg 정도 되는데요. 에어컨 끄죠.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가고요. 하나, 둘, 셋. (5초) 전후의 속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과연 어느 정도 기록을 보였는지 GPS 계측기가 측정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성능 함께 보시죠. 소리 없는 아우성, 침묵의 질주 보였는데요. 아주 조용히 빠르게 속도를 높여가는 가속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네, 연비 테스트입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이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에 보면 목적지까지 56km로 되어 있고요. 현재 배터리 잔량 63%인데 도착하면 55%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온도 21도, 풍량 2단계로 설정을 합니다. 주행 모드 에코 모드로 가고요. 리셋 후 초기화 했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네, 자이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kWh당 7.7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올림픽대로 구간 교통체증이 좀 심했는데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kWh당 8.0km 기록하고 있고요. 교통체증 구간이 많았지만 연비는 오히려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네, 도심주행 약 5km 지나왔고요. 이제 최종 목적지 교대역 앞두고 있습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 지났고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kWh당 7.6km 기록을 했습니다. 1시간 22분 동안 55km 달려왔고요. 평균 속도 시속 40km였습니다. kWh당 7.6km면 공인복합 연비보다 정확하게 2배 더 좋은 연비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2.5톤에 달하는 이 덩치가 아주 차분한 경제운전을 통해서 공인복합 연비보다 딱 2배 더 좋은 연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먼저 충전입니다. 예약 충전이 안 됩니다. 충전을 보시면 충전량 조절하고 100% 할 거냐 80%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직장이냐 집이냐 배터리 사전 온도 조절 이런 기능들 있지만 예약 충전 기능은 없습니다. 심야 전력 요금이 싸죠. 그래서 심야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저녁 때 소켓을 꽂아 놓고 11시부터 충전 시작하는 이런 예약 기능이 없는 거죠. 1억 원 넘는 전기차 타면서 전기요금 아끼려고 뭘 그래,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심야에 더 싸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충전이 안 돼서 미리 충전을 해버리는 것도 말은 안 되고요. 또 시간 맞춰서 내려와서 충전기 꼽는 것도 좀 옹색해 보이고요. 폼이 안 나고, 예약 충전 기능이 있으면 그럴 필요 없죠. 딱 퇴근하고 올라가면서 11시, 10시서부터 충전 시작하게 예약을 걸어 놓고 올라가면 되니까요. 어쨌든 예약 충전 기능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이밍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죠. 2차 플레임이 EQ500 포매틱 SUV죠. SUV가 정식 이름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촌스럽습니다. 세단과 SUV를 EQ 안에서 묶다 보니까 이런 네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SUV라는 이름은 좀 떼어내도 이 차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EQ500 포매틱 SUV 시승을 했습니다. 아주 잘 달립니다. 408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중저속에서는 물론이고 고속주행까지 아주 거침없이 내달리는데 조용하고 안정됩니다.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어서 공기저항계수 0.25를 구현했다고 하죠. 그만큼 빠른 속도에서도 조용하게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륜구동이 후륜구동으로 전환이 되죠. 디스커넥트 유닛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구동 전환까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면 또한 인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리어 엑셀 스티어링 상당히 재미있었죠. 최대 10도까지 조향에 개입을 하면서 이 큰 덩치가 아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주행 보조 및 안전 장비들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충분히 편하게 안전하게 이 차를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게다가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했죠. 좀 더 재미있고 신박한 경험이었습니다. 판매 가격 1억 2,850만원, 1억 3천만원이라고 치면 벤츠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니까 그 정도 가격 충분히 예상 가능한 가격이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